안녕하세요. 켜졌나요? 네. 저희 드디어 이제 3월반 개강이 시작이 됐고요. 모두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1, 2월 달부터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 계실 거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1, 2월 달에 초수이신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정신없이 1, 2월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 2월 달에 제가 초점을 뒀던 부분은 뭐였냐면은요, 초수이신 분들 특히, 그리고 좀 전년도에 공부가 모자랐다고 느끼셨던 분들을 어느 정도 실력을 3월 달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가 저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스터디를 결국은 함께 좀 같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로 하거든요. 초수이신 분들하고, 또 공부에 연차가 쌓이신 분들하고 같이 좀 공부를 해야지 뭔가 자극적인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사실 1, 2월 달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특히 초수분들께서는 너무 놀랄 일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사히 그래도 완수를 잘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전체 수강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 한 80% 정도가 그걸 잘 따라오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인드맵을 제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장수가 보통 한 5장에서 6장, 좀 많으면 7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1, 2월 달만 해가지고 거의 10,000장 가까이 슬라이드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셨다는 걸 느낌이 오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나 이런 걸로 구조화를 잡았던 과정에서 본인이 전체적인 틀이 지금 잘 안 잡힌 상태라고 한다면 과감히 일렬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심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될 것이고, 물론 오늘부터 또 쏟아져요. 오늘부터도 쏟아지기 때문에 구조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저는 한 3시간짜리 영상을 어제 영상 녹화를 찍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분 좀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렇지만은 그게 막 어렵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뭐 식임새 파트 같은 것들 외우시는 분들은 뭐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씩 음정들을 대입을 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안 나오죠. 이 시간에는.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사전에 녹화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식임새 파트 같은 경우는 건너뛰고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식임새 전체 골격 구조 정도 잡아주고 골격 구조를 잡은 상태에서 전년도까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 강의로만 하셔서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수 있게 하는 거고, 초수이신 분들은 그냥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식임새 그 몇 시까지 되는 거 다 하나씩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찬찬히 보면서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직강에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저도 두렵긴 하지만 7시 절대 안 넘기게 해서 사전 녹화를 좀 병행을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일정 좀 이야기를 이제 첫 개강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강의 일정은 토요일 10시부터요, 7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식사를 여러분들이 식사 몇 시에 하고 오세요? 네? 안 하고 와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12시에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그럼 식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같은 스케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강의가 무지 많죠. 강의가 무지 많을까요? 강의 활용법을 말씀드리고, 강의가 왜 많은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강의 많은 거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촬영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수정사항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수정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먼저
조음셋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 교재 제거 이제 조음셋으로 하는 그 수업이 가장 메인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음셋반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1, 2월부터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서 3월 때 이제 본격적인 심화 내용들을 갖다가 보는 부분이 바로 이 조음셋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설명들이 있기는 있으나 1, 2월 달에 기본 구조에서 잡은 거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 왜 선생님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해주시지? 라고 하는 거는 저는 1, 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다 쏟아내려고 한다면 저희가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늘어지는 거여서 제가 올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별을 좀 명확하게 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 2월 달에 제가 뭘 가르치느냐를 저도 어제 여러분들의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왔어요. 왜냐면 거기 마인드맵에는 이제 어디까지 설명을 했다라는 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가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가야 될 부분을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걸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옛날에는 하나 쪼개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좀 더 가볍게 넘어가질 것이고 하는 부분들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음셋에서는요 그런 메인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중간중간에 프린트물 같은 것들은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안 드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영상 녹화를 해서 화면 자체에서 어떤 본질적인 걸 파악해서 자기 조금씩에다가 옮겨 적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프린트 관리에선 좀 벗어나게 하는 거가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셋반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올해 또 커리큘럼에 대한 거가 좀 변화가 또 있었을 거예요. 올해 커리큘럼 변화에서는 또 어떤 걸 반영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작년까지는 국악, 음악교육론, 서양음악을 동시에 갔었어요. 동시에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해서 좀 쑥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늘 내가 서양음악 중세하다 끝났어.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6월 달까지는 계속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심도 있게 들어가면 그건 내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다라기보다도요. 여러분들이 뭔가 심도 있게 공부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가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올해 좀 스케줄에 대한 거에서의 전반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이 공부가 처음부터 끝까지만 잘 가더라도 무사히 가더라도 공부하는 거에 자립력이 생기게 되면서 뭔가 자신감이 붙게 되고 그러면서 내 어떤 정신적인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승리를 하는구나에 대한 거를 해가 가면서 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올해 심화반 6월 달까지의 6, 7월까지의 목표는요.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적인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스케줄 관리에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의 밸런스에 초점을 두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까지는 이 세 과목을 동시에 돌리는 동시에 이 진도가 나가야지 공부를 밸런스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게 작년에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상담에서 뭐였냐면 선생님 서양음악 하다 보니까 음교론 복수 못했어요. 음교론 하다 보니까 국악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못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상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저도 공부를 물론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논문 읽고 공부를 계속 하는 과정이죠. 뭔가 하나에 깊게 빠지다 보다 보면은 당연히 근데 그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이 그렇지 않거든요. 공부하는데 깊게 빨려 들어가는 그 시간도 너무너무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스케줄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국악이 지금 약 한 2주 정도가 잡혀 있고 또 서양이 또 한 2, 3주 잡혀 있고 국악이 뭐 2주, 3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도 범위에 따라 이 정도 선에서 끊으면 되겠고 한 2주 정도를 서양 음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르네상스 해가지고 대입법까지 끝나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고대, 중세, 르네상스까지 여기까지 해서 대입법 강좌가 이제 이거는 영상으로 아마 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대입법을 오프라인에서 그냥 쑥 듣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들을 땐 다 알아요. 들을 땐 다 아는 거는 제가 강의를 잘해서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서라는 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으면 제가 강의를 못한 거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강의를 듣고 했는데 집에 가서 돌아가서 못할 수 있는 범위들이 바로 이런 과목들이 몇 과목이 있는데 그런 과목 중에 대표적인 거가 대입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영상 강의로 나갈 거고 영상 강의에서 하나씩 끊어가면서 생각해보면서 보시면서 하시라고 시각화해서 영상 자료에 대한 거가 여기 나가고 끝낸다면 바로크부터는 악보가 이제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공부의 방향이 확 돌아가야 되는 포인트예요. 몇몇 개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바로크 고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뭔가 다시 한번 쉬프트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다시 국악으로 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어떤 커트를 하는 지점이라는 거가 그냥 제가 막 끊어놓은 건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2주, 3주 이런 거가 아니고 어떤 커리큘럼의 어떤 진도에 따라서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스탑을 시켜주고 다음에 이제 국악으로 넘어가고 서양음악으로 넘어가고 지금 이 스케줄은 국악과 서양음악만 관련된 걸 스케줄입니다. 음교로는 따로 뺐으니까. 그래서 한 2주간 정도, 3주간 정도를 집중력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는 이 세 과목을 일주일 만에 동시에 돌리는 게 저도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음교를 했다가 서양음악 준비했다가 이거 했다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쭉 들어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국악만 쭉, 서양음악만 쭉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국악을 먼저 끝내고 났어. 그 다음에 서양음악을 하려고 하니까 국악이 다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 혼자 내가 설계를 해서 스터디에서 돌리려고 했으나 그때 수업에서 들었던 그 감은 생생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예 스케줄상으로서 내용학적인 부분에 대한 국악과 서양음악을 2주, 3주 텀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형식으로 우리가 좀 스케줄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까지 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는데 좀 효율성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적극적으로 그 건의는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선생님 좀 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좋았었던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반영을 하려고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리고 저하고 오래 수강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동향을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제가 그거는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학에서 따라오는 강의가 지금 개론서 강의가 추가 강의가 있는 건데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터디 활용법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3주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1월반에서부터 스터디가 시작을 했었었고, 그게 지금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그 스터디를 진행했던 팀들에서는 우리가 그 서양음악에서 하는 서양음악사의 민은기 선생님 서양음악사에서 하고 있는 1권이 이미 다 종료가 된 상태일 거예요. 스터디에서 한번 돌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한번 돌리고 오신 분들은 이 지금 개론서 강의가 굉장히 좀 가벼워졌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서양음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권 내용학 부분이 굉장히 볼 게 많고요. 2권 부분은 주로 이제 악곡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도 강의 챕터가 지금 엄청나게 많죠. 뒤쪽으로 갈수록 거기서는 포인트 짚어가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고 현대 파트나 가야지 또 다시 한번 좀 촘촘히 가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권을 지금 아직 끝내지 않은 분들 제가 1월 달에 3월 반을 미리 오픈을 시켜놨었어요. 개론서 반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1권을 끝내셨던 분들은 이제 주가 뭘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음악교육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 스터디 내용적인 거 이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음악교육 기초하고 총론이 한번 또 꼼꼼하게 문단노트 가면서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독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스터디에서 열심히 좀 돌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나 개론서를 지금 처음이다. 난 지금 다이나 강의가 처음이고
그리고 지금 개론서반에 대해서 전혀 나는 클릭도 해보지 않았다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선택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커리에 담아놓은 이 모든 강좌의 뭐 패키지라고 하는 그 강좌에 담아놓은 것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골라 들으시면 돼요. 이 강의를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소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몇 과목, 한두 과목만 이렇게 듣겠다. 그럼 뭐할로 패키지를 들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최대한 제가 제공하는 강의를 잘 소화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두고 따라가시면 좋으나 그렇지만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개론서 강의가 너무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조음색과 혹은 보통 조음색과 한 줄 정리는 거의 같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내가 좀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 컨셉을 가지시던지 아니시면 나는 지금 공부를 몇 년 차 하는 사람인데 개론서 읽는 거를 내가 해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든다. 항상 읽다가 포기가 된다. 뭔가 좀 꼼꼼히 읽어지는 게 안 되고 자꾸 아는 것만 보인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개론서 부분에다가 좀 심도 있게 읽어가는 것을 같이 좀 해보는 거가 좋죠. 그래서 제 모든 강좌에서는요, 거의 빠짐없이 모든 강좌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출이든지, 뭐 교과서 분석이든지, 뭐 모든 강좌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강좌들을 1부터 10까지 다 소화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목표는 되도록이면 그 강좌를 제가 중간중간에 교과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좋고 또 교과서 안에서도 뭐 어떤 파트들은 꼭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 가서 골라서 보고 혹은 내가 개론서에서 특히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쪽을 어떻게 설명했지? 그러면 같이 좀 개론서 책을 펼쳐놓고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커리를 따라가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의가 있으니까 이걸 따라간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전체 메인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 공부를 본인이 혼자 스스로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따라간다고 했었을 때 여기 스케줄만큼 짜여진 스케줄만큼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따라가는 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장기간의 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스케줄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좀 따라오시는 거가 그 스케줄에 맞춰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당 부분에 대한 것들을 넣었어요. 개론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오늘 국악 이론을 했으면은 전통음악 개론 강의 국악 파트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챙겨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론서 강의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 과목에 제 음악교육론 국악, 서양음악이 있는데 이 세 과목에 대한 포인트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다현아가 도대체 어떤 포인트로 이 개론서 강의를 했는지, 왜 그리고 그러한 교재를 선택을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강의 자체가 개념을 정리하기에 다 좋다? 그렇지도 않아요. 자, 말하자면 민행균 선생님 우리가 그 음악상에서 나오는 서양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이 개념을 정리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다?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기에는 들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였냐? 들배 보통 학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대를 다녔다 그러면 꼭 교육대학원이나 상범대를 아니더라도 들으며 배우면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부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쉽게 해설이 되어 있는 교재가 들배인 것 같아요. 들배 정도라고 한다면요. 혼자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들배조차도 꼼꼼히 읽는 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하는 건 일단은 이제 그라우트를 번역하셨던 민은기 선생님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민은기 선생님이 여기 이제 저자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용어적인 거 그라우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그라우트에서 설명했던 또 배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축약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라우트 전체를 갖다가 다 보는 거는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 종음셋은 주 메인은 그라우트예요. 그렇지만은 교재가 한 7권에서 8권의 단행본 책이 들어가 있고요. 뭐 논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지금 민은기 선생님 책에 있는 것이 그라우트에 있는 용어들을 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라우트를 보는 걸 대신하여 그리고 굉장히 책이 컬러풀해요. 컬러풀해서 뭔가 따라 읽어가면서 볼거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파나 악보 같은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들이 많죠. 들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하죠. 왜냐면 걔는 선곡집을 내가 따로 해당 부분을 펴가지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곡집도 3권이나 되고 굉장히 두께도 있고 가격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보랑 사파랑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가에 페이지에 이렇게 가쪽에 마치 두길처럼 인덱스에 어떤 빨간색으로 크게 제목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왜 우리 두길 보면은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얘는 제목으로 뭔가 함축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책이 좀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라고 한다면 익숙한 책보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는 어떤 텍스트를 보여주면서 그 텍스트에서 우리가 이 개념, 중요한 개념을 픽업해내는 그런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 조금은 낯설 수 있는 많이 접하지 않았던 교재를 좀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민은기 선생님 거 서양막사를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재를 가지고 좀 따라오시면은 아마 글을 읽는 연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줄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라는 것을 아마 그 힘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음셋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표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표로 정리가 돼 있고 간단하다고 해서 내용 자체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용들이 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맥락적인 거에 어떤 전체적인 덩어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 결국은 마지막 시험장 가서 외워될 것은 조음세에 있는 다 그 표 안에서 나올 거예요. 이번에 뭐 예를 들자면 뭐 힌데비트라고 했었을 때 정말 모조리 다 표에서 제가 다 정답 발췌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에 대한 어떤 지식들에 대한 거, 글을 읽는 어떤 힘을 기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온전하게 그 맥락이 문단별로 이거는 교재는 이 개론서들은 어때요? 짜집기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합격자 무슨 서브노트 또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노량진에 이런 짜집기 된 자료들을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써져 있는 그 정식적인 개론서를 보면서 온전한 맥락적 의미를 아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은 조음셋에 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면 조음셋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가는 게 좋지만은 제가 아까 말했어요. 선택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음악 개론하고 음악 서양막사, 음악세계 서양막사 강의가 같이 따라져 가게 될 거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플러스 16세기 대입법은 영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오프라인에서 16세기 대입법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포인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세하게 분석해가면서 음악을 들어보면서 제가 여기에서 음악 듣고 뭐 하고 하다 보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거기서 음악 다 나오면서 분석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색깔펜 다 칠해져 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대입법이 한 5시간, 6시간 만에 영상이 끝나요. 한 5시간, 6시간 만에 끝나는 그 영상을 오프라인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한 13시간, 14시간 강의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중복되는 말 다 커트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으로 말 대신에 그것들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만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6세기 대입법 이때는 르네상스가 끝났을 때는 반드시 어때요? 그 시대의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16세기 대입법을 이때 같이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뭐 순서대로 우리는 이론부터 국악곡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또 바로크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18세기 대입법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후가라든지 뭐 바흐 후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벤션이라든지 바로크 시대의 이론적 특징들을 배우고 이러한 것들이 대입법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선율 양식이라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모방적인 어떤 구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게 18세기 대입법하고 그렇게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전 낭만 들어가니까 고전 시대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형식론 강의가 여기에서 들어가야죠. 우리가 론도 형식, 소나타 폼 형식 이런 거 고전 시대 이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형식론 강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종음세반이 아니라 한 줄 정리반에서 아마 들어갈 텐데요. 종음세반에도 또 이게 이거는 지금 학원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 해서 또 진행이 되다가 국악사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 가고 마지막에 지금 서양 악전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역사 이야기하면서 악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악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좀 많이 듣는 상태에서 마무리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 할지 이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악전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악전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너 자신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악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 과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지. 악전은 기초 이론이에요. 소위 말하자는. 그래서 악전 부분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매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보면은 휴강 엄청 많죠. 휴강이 지금 3번이나 있는데요. 제가 일단 계획은 늘 변동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이 계획에 변동되는 것은 저의 개인적 사유는 정말 단 1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제가 변동한 적도 없었고요. 영상으로 뭔가를 대체를 하는 때도 식임새 같은 거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저하고 수업하셨던 분들 고전 낭만 일부러 제가 왜 영상으로 대체했는지 아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서 제가 시간을 효율성 있게 좀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에 대한 것도 어떤 거냐면 이 스터디 주간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3월 27일, 4월 24일 물론 날짜는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휴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용이 너무 많이 밀렸다. 그러면 수업해야죠. 아니면은 이걸 영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맞거든요.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를 중간중간에 지금 휴강을 지금 강제적으로 놓은 거는 아시겠지만 공부를 심화를 하다 보면 이제 할 거리가 너무 많이 보이게 되고 하다 보면 뭔가 복습이 제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굴러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좀 숨을 좀 쉴 수 있게 하는 것을 억지로 지금 계획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다. 그러면은 뭐 이때는 수업을 하더라도 뭐 오후 3시, 4시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단 스케줄상으로는 저의 바라는 바는 탁탁 끝내고 휴강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바라는 바예요. 저도 지금 몇 년째 지금 단 하루도 못 쉬고 지금 쭉 달리고 있거든요. 제발 이때는 저도 일주일 정도는 좀 쉴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서 제때제때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이때만큼은 밀린 거를 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때만큼은 내가 좀 신나라는 목표를 두고 그렇게 우리가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주간이라고 나와 있는 이때는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3월 달부터 스터디를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계세요. 1월 달에 하셨던 분들도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 3월 달부터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지금 스터디를 상당히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했고 스터디에 대한 효과를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스터디에 대한 것은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제는요, 마인드맵 관리. 자, 지금 오늘 2가지 지금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마인드맵에 대한 것은 이제는요, 제가 개인적 피드백에 대한 건 없습니다. 개인적 피드백 없다라는 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거 그게 이제 3월달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마인드맵 피드백만 하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업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거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와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과감히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족해 하시고 그게 너무 좋아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퀄리티를 올려야 되는 거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맞다고 판단을 해서 마인드맵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시다가 선생님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가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확인을 해주세요라는 거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제가 피드백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도 한두 장도 아니고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지금까지 1, 2월 달에 제가 전체 범위를 다 피드백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뭔가 구조가 잘 안 잡힌 거에 대한 확인 작업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인드맵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 거 버리면 큰일 나죠. 그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마인드맵 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심화 내용에 있던 것은 결국은 그 골자 똑같습니다. 저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1월 달부터 해서 마지막 모의고사 때까지 쭉 종음셋의 인덱스의 순서대로 해서 통일화가 돼 있어요. 한 줄 정리도 종음셋에 맞춰서 돼 있고 라이벌리도 종음셋에 맞춰서 돼 있고 제가 문풀과 모고 같은 경우도 출처에 대한 것을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종음새에서 캡처해서 가져온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종음셋의 어떤 그 인덱스하고 똑같기 때문에 마인드맵에 있는 골자에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심화의 많은 내용들을 어떤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가야 될 것인지를 본인들이 판단하시면서 하면 되고요. 노트북 가져와셔서 하셔도 돼요. 탭 가져와셔서 아이패드 가져와셔서 강의 들으시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재작년까지 사실 직강에서 인원수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는 직강의 인원수가 훨씬 이제 많이 있었으니까 그때는 거의 막 뒤에서 막 노트북 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쫙 깔려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앞에서 혹시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릴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깔고요. 그 패드에 좀 까시고 거기서 여기서 패드로 좀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보통 잘 하신 분들은 거의 강의를 듣는 동시에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마인드맵을 그 자체에서 만드시면서 그 구조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여러분들이 직강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도 뭐 가져오셔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같이 이어져서 나가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터디와 관련된 거에서요. 이제 1차적인 스터디가 끝났고요. 그 1차적 스터디는 해체를 할 겁니다. 해체를 시키고 다른 팀들하고 또 만나서 갈 거고 각 스터디 팀에서 약 10명 정도가 묶여지게 될 거고요. 지난번에도 10명 정도에서 묶여져서 뭐 잘 간 팀들은 10명이 그대로 갔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하차하신 분들 때문에 뭐 6명, 7명 이렇게 있었던 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지금 처음부터 10명으로 해서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줌 스터디로 진행이 될 거고요. 지역은 다 따로따로 지역은 되도록이면 안 겹치게 그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스터디는 아마 3월 한 이제 우리가 지금 두째 주니까요. 한 넷째 주 정도에 넷째 주까지 그때서야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넷째 주 정도 되면은 뮤지서커스 카페에다가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주십시오 라고 할 테니까요. 스터디를 되도록이면 들어가시는 게 당연히 득이죠. 선생님 스터디를 할까요 말까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좋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스터디를 웬만하면은 이거를 좀 잘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거의 그룹 지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문제 냈고 문제 공유하고 문제를 본인이 한 2문제 정도 만들어오면은 한 10명이 2문제씩만 만들어 온다 해도 몇 문제예요? 20문제죠. 그거를 본인이 해설을 하고 출처 밝히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뭐 제가 매번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거는 아마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주간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마 이때는 OT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줌으로 제가 스터디 할 때 전체 스터디 하실 분들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전체 OT를 아마 그때 전체 줌 OT를 하게 되지 않을까. 3월 27일이라고 써 있지만 그 주간이 될 겁니다. 그 주간. 왜냐하면
되도록이면은 아마 밤에 저하고 줌에서 만나는 시간들은 거의 밤 시간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스케줄들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녁 시간대 뵙기를 원하셔가지고 저녁 보통 이제 줌 스터디를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넘어서 거의 한 12시 정도 사이에 이 정도 사이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휴강 들어가는 것들 날짜 변경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쯤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지? 근데 이거는 뭐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실기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빨리 실기를요. 한 4월, 5월까지 해서 빨리 끝내세요. 6월달 넘어가면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4월, 5월 넘어가기 전까지 실기 어찌됐든 빨리빨리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교육론이 왜 안 나오지? 음악교육론. 음악교육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악교육론은요.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3시 약 2시간이면 굉장히 짧죠. 사실 음악교육론은 종음셋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하고 오셔야 되냐면 개론서방 강의 있죠. 그러니까 종음셋 컨셉과 개론서의 컨셉을 분명하게 하시라는 거죠. 종음셋에서는 정말 핵심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 키워드들에 대한 것을 잘 연결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두고 심한 내용 다 들어가요. 그치만은 여러분들의 이맘때쯤이면 총론하고 기초를 다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잖아요. 읽어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를 한 강좌에다 몰아서 했더니 음교를 하나만 13시간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거는 이제 개론서반에서 문단노트 정리가 되면서 그게 진행이 될 거고요. 어때 그 조교 선생님 그 문단노트가 한 주 정리에 포함이 되어 있던가요? 안 돼 있죠. 네, 개론서 강의 문단노트, 총론하고 기초에서 문단노트는 아마 거의 심리학 정도까지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는 프린트, 그 몇 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서들의 각 문단들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각각의 문단들의 핵심 요지들을 정리해 놓은 문단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게 될 거고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휴강 일정 엄청 많죠. 자, 이거 휴강 일정에 대한 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음교론 강의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기초 총론책을 아주 잘게 세분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개론서 강의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 총론에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고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됐는데 사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뭔가 구조화돼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좋은 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이거는 개론서 강의를 먼저 듣고 오셔야 돼요. 이제 전체 패키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조종셋 따르고 개론서반 따른 대로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본인이 그래서 선택을 하시라는 거. 제가 안 그러면 강의 길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거는 확실하게 좀 해야겠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찌됐든 한 강좌에서 모든 걸 해결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제 욕심을 부렸던 건데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구나 싶어서 컨셉에 대한 걸 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셋에서는 사실 2시간도 안 걸려요. 이게 정리를 할 때는. 그래서 그렇다 해서 뭐 내용이 얇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습을 철저하게 개론서반에서 예습을 철저하게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저하고 일주일 내내 보게 되실 거예요. 인강에서 봤다가 오프라인에서 봤다가 뭐 스터디에서 봤다가 계속 보게 돼. 근데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공부는 계속적인 자극이 필요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하고 자주 본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29일 똑같은 그 주차예요. 말하자면 앞에 27일 정도에서 스터디 주간이 있을 것이고 월요일 날 2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 아마 스터디 주간 이게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요. 한번 스터디 들어갈 때 뭐 옹교론 할게요. 뭐 서양음악 할게요. 아니면 동시에 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19일 지금 보면은 이렇게 2주간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간대가 아까 말하자면 형식론 강의 같은 것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형식론이 최강권이거든요. 한 주 정리 최강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의 패키지로 지금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한 98%가 패키지예요. 지금 거의 보니까는. 그래서 이때 형식론 강의가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쥐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은교로는 좀 쉽시다. 라는 것으로 2주간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교련은 과감히 두고 몰입을 그쪽으로 형식론 쪽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5월 24일 날 이때 보니까 교육과정이 이맘때쯤에 이제 자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2015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전문교과목 이런 거에서 교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죠. 한 11개 뭐 이 정도 교과목들에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외우는 표들이 제공이 될 거예요. 그 표들을 갖다가 열심히 외우기 위해서는 잠깐 음악교육론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멈추고 전체 스터디에서는 교육과정을 파헤치는 그런 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암기 스터디 적극 권장이라고 하는 건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스터디 어떻게 하십시오.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만나십시오. 온라인상으로 줌으로 매일 저녁 10시에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것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암기 스터디를 적극 권장하는 주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20일 7, 8주째 복수 필수라고 이야기 됐던 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하고 마지막 보는 주간이 되니까 심화해서 마지막 보는 주간이 되니까 공부 좀 앞에 총정리 하시고 마지막에 뭐 오프라인으로 나와가지고 뭐 질문을 이제 많이 이제 쏟아낸다든지 그런 주간이 좀 될 것 같아서 한 거고요. 음악교육론이든 앞에 내용학 국악이든 서양음악사든 매달 마지막 주에 추가 보충이 1회씩 있을 수 있음. 이것도 미리 공지할게요. 그러니까 보강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강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해마다 보강이 있었으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올해는 선생님들이 노량진으로 안 나오시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 강의가 여러분들은 1시간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시간, 15시간 걸려요. 1시간짜리 강의를 만드는데. 그치만은 이제 그런 거가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은 보충을 따로 나오시지 않고 영상 강의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OT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스터디 공지는 3월 우리가 넷째 주에 만들어지게 될 거고 지금 개론서 반이 지금 개설이 이제 이미 다 동시에 됐는데요. 1차적으로 그 1월 달부터 스터디 진행하셨고 바로크 시대까지 1권이 끝나신 분들은 바로 음교론 들어가십시오. 바로 음교론 들어가시고 모든 분들이 다 바로 음교론은 들어가셔야지 월요일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분들 다 음교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 개론서 강의에 대한 것을 이 주차에 맞춰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이 주차에 맞춰서 이걸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서양음악사는 아까 제가 민은계 선생님 거 가지고 내용 정리라든지 혹은 그림 사파라든지 이런 것들 글을 보겠다고 했는데 이 국악 강의는 훨씬 더 가벼워요. 무슨 이야기냐면 국악 강의는 제가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민속악에 특화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라는 거는 김용훈 선생님 국악개론이라든지 서한범 선생님 그 국악총론 같은 것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내용학 정리에서도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민속악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민속악은 해석적 측면이 좀 필요로 해서 자기 눈이 좀 이렇게 안목이 좀 키워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백대웅 선생님 전통음악개론 책이 좀 그런 안목을 키우는데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막 엄청 많은 내용을 정리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컨셉이. 그래서 얘는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나요. 국악은. 근데 음악사 부분, 서양음악사는 굉장히 많고 음교론은 더 많고 음교론은 정말 많고 그래서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학 부분에서 국악은 이렇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 이렇게 주차간에 이렇게 또 따라가시면 되겠고 음교로는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터디하고 여러분들이 이 개론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인드맵은 이제 제출이 없다. 그렇지만은
1, 2월 거를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내세요. 그리고 다이나 강의가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세요.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에서 저를 그리고 선택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구조가 잘 안 잡히신 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같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구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많은 정보들이 흡수가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안내사항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OT는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요.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11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